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온 교사 우윤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상 1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제가 준비한 사례는 우수한 사례는 아니에요. 저희 학교가 우수한 학교는 아니어가지고 우수한 사례는 아니지만 조금 특이까지는 아닌 특별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학급을 이렇게도 운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학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라는 마음만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반 학생들이에요. 지난 벚꽃이 만개할 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 처음에 강의 원고를 줄 때 얼굴을 다 가리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네. 그래서 대충 마스크로만 가려봤어요. 몇 명일까요? 1명, 둘, 셋, 넷, 다섯. 맞습니다. 10명이에요. 한국어학급이 원래 작년까지는 기준이 15명이었다가 올해 10명으로 줄어든 건 다 아시죠? 아마 그거는 그만큼 한국어학급 학생 지도가 어려워서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다리에 보이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작년 11월 달에 취학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취학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사실상 취학이 아니라 전학으로 온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간과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스 학적이었어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취약한 학생들, 외국인 가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이스 등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을 쓰냐면은 재직 증명서를 나중에 발급하러 왔어요. 발급하러 왔는데 이 친구들 이름과 아이디 카드에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입력했는데 나이스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취약할 당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0000으로만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이디 카드가 나오면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 학교에 그걸 놓쳤던 거였죠. 아마 모든 학교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이스에 안 나오면은 맨 뒷자리 0000으로 하면은 보일 거예요. 물론 아이디 카드가 나오면은 당연히 다시 정정대장 쓰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반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첫날 수업이에요. 첫날 수업 저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결과물이랄 것까지는 너무 민망하지만 그 사진기로 얼굴 한 번씩 찍고 밑에다가 러시아 말로 우리 이 한국어학급을 하면서 다짐 적어보자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막 즐겁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러시아 말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아유 잘한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사진은 문화예술 전문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협력 수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주제는 한국어를 주제로 했습니다. 주제로 이제 미술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체육 수업이에요. 체육 수업도 하고 있어요. 왼쪽 사진은 축구볼 배우는 사진인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 설명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최소한 규칙을 축소해서 딱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은 세 곳, 공 던져요. 같은 세 곳, 공 잡아요. 니엣. 그리고 다른 세 곳, 공 잡아요. 아진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게임을 했더니 어느 정도 한 2, 3주 차에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니엣 해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 전부 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도전 활동인데 이건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규칙을 금방 이해해요. 그래서 보자기에 공을 들고, 원래 공을 들어야 되는데 공이 떨어졌네요. 공을 들고 반환점을 돌아서 들어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두 매주 수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 수업 하는 거 보여드렸고,
자치 활동도 해요. 그래서 한번 글씨 한글은 다 읽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혹시 자치활동 토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규칙 맞아요. 규칙. 어디에서의 규칙? 맞아요. 복도에서의 규칙이에요. 3월달 되면은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전부 다 속히 말해서 동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마찬가지로 이런 복도에서 열심히 뛰지 말고 복도에서는 정숙하게 걸어 다니고 조용히 지내자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체 활동으로 이 친구들에게 복도에서 뛰지 않기 위한 규칙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저 러시아어 못하고요. 태블릿 PC에 스마트 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구글 번역기를 TV에 띄운 다음에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핸드폰 꺼내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쳐서 자기 언어로 구글 쳐요. 그리고 한글이 나오죠. 그 한글을 그대로 공책이나 포스트잇에 그린 거예요. 한글을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은 그렸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개중에 이 친구들이 여기에 가지고 온 사진들은 개중에 한글을 조금 잘 그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복도 아래 실행하지 않는 규칙.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첫 번째, 누군가가 요리사를 도운대요. 두 번째, 청소를 하고 세 번째, 청소를 도웁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 알겠죠? 중간에는 복도를 따라 달리고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바닥을 닦도록 강요합니다. 어쨌거나 청소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토보를 실행하는 사람은 교사에게 가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북도에서 실행하지 마십시오. 누가 1분 동안 서서 실행합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1분 동안 복도에 서 있어 라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자체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투표도 하고 일반 학급처럼 투표도 하고 실제로 복도에서 하지 말자 캠페인도 했었고요. 결과는 안 좋았어요. 여전히 뛰더라고요. 3월 달이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수업 활동을 했었어요.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한국어학급에서 체육 수업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자체 활동도 하는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우리 학교는 교사 25명, 학급수를 치면은 12학급에다가 한국어학급이 3개 학급이 있어요. 근데 한국어학급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특별학급이라고 칭하고 또 별도의 지원을 또 받아요. 그래서 특별학급이라고 말할게요. 특별학급이 3개 학급이 있고 일반 학급이 12개 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총 15학급이 되고요. 교사는 25명, 거기에 따른 한국어 강사는 8명이 되고요. 그중에 3명은 지역에 세계어드 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파견받았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다문화 언어 강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 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 및 전문 강사 3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면은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이중언어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원어민 러시아어 보조교사로 채용을 했고요. 관련 매뉴얼은 독일어증에 없기 때문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매뉴얼을 따라서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 보면은 학급당 2개 학급씩이고요. 비율은 82.2%예요. 나라들은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쭉쭉 있다가 뜬금없이 한 3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러시아고요. 러시아는 영어권을 쓰고 있고요. 그나마 영어권이니까 말이 통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통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몰도바는 나라 전 처음 들어봤어요. 몰디브라고만 들었었는데 몰도바도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등등등. 뒤에 있는 뭐 스리랑카, 일본, 이스라엘, 베트남 이 친구들은 국내 출생인 아이들이 많고 중도 입국인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러시아라 보시면 되고 90% 이상이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 학급에 한국 학생이라고 치면은 많아야 뭐 3, 4명 밖에 안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학년당 2개 학급이 되어서 나름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급, 특별학급 운영 흐름도예요. 우리 학교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집중형 특별학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맡고 있는 반이고요. 전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당 29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급의 지원과 도교육청의 특별학급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전일제 집중형 특별학급을 1학기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 학급 특별학급으로 입급을 해요. 입급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원적 학급에 있는 통합 수업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어 학급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어 수준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솔직히 밀려서 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복귀가 되죠. 환급을 하죠. 환급을 해서 원적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때는 통합 수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강사분들이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적 학급 내에는 이중언어 강사를 협력 선생님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통역하면서 수업할 수 있게 학급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는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집중형 특별학급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특별학급이 총 3개인데 한 반은 온누리반, 다들 아마 온누리반 한 번씩은 다 계실 것 같아요. 온누리반이고 그 다음 반은 다누리반. 그리고 집중형 특별학급은 올해 새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다누리, 온누리, 그리고 또 새로운 한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맞아요. 새누리반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띈 건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네, 새누리반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반은 새누리반입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제 수업 시간이고요. 다른 특별학급 선생님 수업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집중형 특별학급 전담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은 다른 특별학급 선생님이 제 반으로 와서 수업을 해주세요. 전담 수업처럼. 그래서 보기에는 우와 진짜 수업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담 수업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서 주당 한 18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과를 하면서 시수는 어떻게 했지?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를 영역별로 묶었어요. 묶고 언어 영역, 기초교과 영역, 정서적인 영역으로 묶어서 각 교과별로 시수를 추출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이지혜주나 뭐 시간 쭉 돌려봤더니 1088시간, 네, 참고로 저는 5, 6학년입니다. 1088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근거 자료를 쓰고 있어요. 전일제로 써도 시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온 교육 내용들이에요. 근데 교과별로 시수 다 뽑은 다음에 당연히 교육까지 우리는 성취 기준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도 다 재구조화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언어 영역, 국어, 사회, 영어에서 성취 기준 다 끌고 와서 한국어 교육까지 성취 기준과 같이 묶어가지고 재구조화를 해서 언어 영역에 새로운 성취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학년 언 1, 국어, 의사소통 특성 바탕으로 이런 성취 기준을 다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지도하겠다. 그 근거는 이렇게 재구조화했고 시수는 이렇게 빼왔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 내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 나와야겠죠. 평가 기준 만든 거고요. 네,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이렇게 평가 기준 만들었는데 교과별로 나눈 이유는 이 친구들 나이스상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을 어쨌거나 원정학급 담임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언어 영역이 나이스에 없죠. 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 교과별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제가 나이스 기초자료를 써주면은 원정학급 담임 선생님이 써줍니다. 그리고 환급한 학생들은 이런 한국어 교실 시간표에 가서 부차적인 한국어 수업을 받고요. 이중언어 협력 수업 시간표는 환급한 학생들 대상으로 원적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수업 시간표를 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하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